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컷뉴스 홈페이지 노컷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제12대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부산 지역 총선 후보들이 북항에서 큰절을 하며 마지막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 민주당 부산 지역 총선 후보들이 투표로 심판하자고 외치며 바닥에 엎드려 큰절을 합니다. 후보들은 역사적 책임감으로 부산 시민의 삶과 미래를 위해 민주당에 투표해달라고 호소합니다. 특히 엑스포 유치 전 참패와 부울경 메가시티 무산 등 정부 여당의 실책을 거론하며 표심을 자극합니다. 부산 진갑 서은숙 후보입니다. 119대 29 엑스포의 참패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부울경 메가시티를 걷어찬 윤석열 정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또 북항 재개발과 가덕 신공항 등 부산 발전을 위한 여러 성과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뤄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수영구 유동철 후보입니다. 가덕 신공항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마무리했습니다. 북항 재개발 문현동 금융특화도시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안착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이 뭘 했습니까? 부산을 위해서. 국민의힘 후보들은 오늘 별도 행사 없이 각 지역구를 돌며 밑바닥 표심을 훑는 데 집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오전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국민 호소문을 낭독한다는 계획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내일 부산을 방문해 마지막 선거 유세에 나설 예정이어서 부산 지역 선거 열기는 마지막 날까지 뜨거울 전망입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출마했던 부산 강서구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변성환 강서구 후보를 지원 사격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변 후보와 함께 신공항 부지를 보며 가덕 신공항을 함께 이끌어오고 가장 잘 아는 변 후보가 큰 힘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토연설로 유명한 명지시장으로 이동해 노 전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꿈을 꼭 이뤄달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불법 대출을 미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팔아넘기고 1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00명이 넘는 피해자는 대부분 영세 상인들이었는데 이 중 한 명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끝내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습니다. 보도에 송호재 기자입니다. A씨 부부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2022년 지인으로부터 이른바 부동산 작업 대출을 해주겠다는 40대 남성 B씨를 소개받습니다. A씨는 휴대전화를 개통해 대출 절차를 직접 진행해주겠다는 B씨의 말을 믿고 명의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B씨는 휴대전화만 개통한 뒤 약속했던 대출을 이런저런 이유로 미뤘고 그 사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심해진 A씨는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A씨가 숨진 뒤 가족에게 돌아온 것은 무려 2천만 원에 달하는 휴대전화 요금이었습니다. 숨진 A씨의 가족입니다. 4대가 냈고요. 그게 나중에 되니까 한꺼번에 날라와서 이게 뭐 연체가 됐고 안 냈고 이러면서 동시다발로 4대가 완 2대에 1,800, 1,900만 원, 그건 2천만 원뿐이에요. 결국 수사에 나선 경찰은 대출을 빙자해 15억 원이라는 거액을 가로챈 B씨 일당의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B씨 등은 지난해 5월까지 3년 동안 영세업자 300여 명에게 접근해 부동산을 낀 작업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뒤 명의를 건네받아 휴대전화 900여 대를 개통했습니다. 이후 휴대전화는 작물업자에게, 유심은 국내외 유통책에게 팔아넘기고 막대한 돈을 챙겼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불법 대출에 가담했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 중 72명은 다른 사람에게 B씨 일당을 소개해줬고 일부는 사례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사기 등 혐의로 B씨와 모집정책 등 2명을 구속하고 8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CBS 뉴스 송호재입니다. 한 30대 남성이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과 강제징용 노동자상에 검정 봉지를 씌워 경찰이 법적 검토에 나섰습니다. 그제 오후 5시 반쯤 한 30대 남성이 평화의 소녀상과 노동자상에 철거라고 적힌 검은 봉지를 잇따라 씌웠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이를 제지한 뒤 신원을 확인했고 현재 처벌이 가능할지 법리적인 검토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6시 40분쯤 부산 금정구 부곡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 트렁크에 실려있던 캠핑용 LPG 가스가 폭발해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폭발로 60대 운전자 A씨가
어깨와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는 등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차량 한 대가 모두 불에 타 소방당국 추산 77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당시 차량 내부에 있던 캠핑용 LPG 가스의 밸브가 열려 가스가 누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라이터 불을 켜면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부산 동구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나 76살 A씨가 숨지고 70대 아내 B씨가 경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던 소녀인 10대 C양은 곧바로 대피해 다치지 않았고 빌라 주민 10여 명이 대피하는 등 한때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동구 영주 고가교에서 발생한 도로 침하는 하층부 지지말뚝 절단 때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산시는 영주 고가교 도로 침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침하 발생 40여 분 전에 하층부 보강공사 과정에서 지지말뚝을 절단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민관 합동 점검 결과 추가 침하 징후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침하 지점에 덧씌우기 보강 공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시는 영도 고가교와 화명 고가교, 장전 지하차도, 와석 지하차도 등 시내 방음터널 4곳의 소재를 방제 성능이 개선된 소재로 전면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사는 지난 2022년 12월 경인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방음터널 화재 사건 이후 국토부에서 내놓은 개선 대책의 하나로 추진됐습니다. 시는 소재 개선 이외에도 터널 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운전자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펜스타그룹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부산 대마도 이즈아라 항로를 4년 2개월 만인 오는 23일부터 운항을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에서 이즈아라까지 운항 시간은 약 2시간 10분으로 히타카즈 항로보다 1시간이 더 걸립니다. 이즈아라는 대마도 번화가와 인접해 코로나19 이전에는 대마도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항로입니다. 부산시는 오늘부터 부산의료원의 장애인 치료 진료를 주 1회에서 주 5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앞서 3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치과의사 등 신규 인력 4명을 보강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은 내일 새벽부터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1mm의 가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1도, 낮 최고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18.5도, 습도는 34%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강일구, 기자 박진홍, 아나운서 국재일이었습니다. CBS